네, JPEG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놓칠 수 없는 올해의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읽은 책들을 쭉 봤는데 제가 100여 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올해의 책을 한번 선정을 하는데 그냥 올해의 책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빨리 끝날까봐 올해의 제목, 올해의 북 디자인, 그리고 올해의 작가, 올해의 사진 에세이, 올해의 뭐뭐뭐를 소개하고 마지막에 올해의 책이라고 해서 후보 한 3권 정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올해의 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의 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올해의 제목입니다. 올해의 제목은 이렇게 2권, 그리고 이 책들이 포함된 시리즈를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시리즈 이름은 어딘가에는 있다 시리즈입니다. 어딘가에는 아마추어 인쇄공이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딘가에는 싸우는 이주 여성이 있다. 우선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어딘가에는. 제가 사실 아무튼 시리즈도 무척 좋아하는데 아무튼 하면 그 안에 모든 이야기를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잠, 아무튼 드럼 이렇게까지도 나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그 안에 붙일 수 있다면 어딘가에는 우리가 약간 놓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금은 됐어요.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뭐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강원 고성의 온다프레스, 충북 옥천의 포도밭 출판사, 대전의 이웃출판, 전남 순천의 열매하나, 경남 통영의 남해의 봄날이 모여서 지역에 대한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시리즈가 시작됐기 때문에 5개의 지역 출판사들이 연합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선보인 책들이 5권이 있는데요. 어딘가에는 아마추어 인쇄공이 있다, 도심 속 철공소가 있다, 마법의 정원이 있다, 원조, 충무, 김밥이 있다. 딱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도 당연히 좋지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국제결혼과 관련된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지역적인 이야기도 이 안에 있고요. 강원도에서 레터프레스 일을 하고 계시는 인쇄공 부부의 이야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역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리즈 제목도 어딘가에는 있다라고 돼 있어서 책 주제들도 너무 좋았지만 제목에 이끌려서 이 시리즈를 하나씩 모으고 있어서 올해의 제목으로는 이 시리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올해의 제목에는 이 시리즈입니다. 어딘가에는 있다 시리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올해의 책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2책은 한 책은 특이한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책 한 권을 소개할 거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양장본 중에서 반달색이까지 들어간 제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네, 보이실까요? 앤 카슨이 쓴 녹스라는 책입니다. 딱 봤을 때 뭔가 묵직하고 잘 보면 이게 책이 아니라 박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흔들면 이렇게 뭔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고 뒤에 책 소개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빠가 죽었을 때 나는 책의 형식으로 그를 위한 묘비명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것에 가능한 한 가깝게 한 복제본이다. 앤 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열어보면요. 이게 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 안에 실제 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아코디언처럼 책이 보이기도 하는데 페로펠로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병풍처럼 연결돼서 있는 형식인데요. 원소도 이렇게 생겼고요. 번역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제작한다를 지켜야 번역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정말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이 책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전자책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이 책은 정말 이 종이로 된 형태, 특별히 이 아코디언 방식의 형태로밖에 존재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물 다루듯이 조금씩 읽고 있는 책인데요. 편집자 K채널에 이미 이거에 관련된 번역자, 작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부록이 따로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녹서라는 작품이 뭔지, 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22년 동안 만나지 못한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빠에게 책의 형식으로 묘비명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녹스라는 책이 됐습니다. 녹스는 라틴어로 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로마 시인 중에 카툴루스라고 있거든요. 카툴루스라는 시인의 101번 시라고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소넷 넘버처럼 그거에 대한 주애가 한쪽 면에 있고 한쪽 면에는 오빠에 대한 애도의 글들이 쫙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오빠의 어린 시절부터 생애, 이혼, 결혼 그 온갖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게 한 파트. 한 파트에서는 카툴루스 시에 대한 자기의 어떻게 보면 번역과 이런 작업들이 또 한쪽에 있기 때문에 되게 경이로운 방식으로 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해결되진 않고 봐야 되고 만져보면서 이 책의 내용과 자신에게 가까웠던 사람의 그 상실을 어떻게 이겨내고 기억하고 기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책이라는 형태의 묘비명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 같고, 좀 이런 책을 내주신 봄날의 책 출판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정말 만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시면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상시를 대하는 태도와 무게들과 온도를, 그 촉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디자인, 첫 번째로 가져온 건 앤카슨의 녹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올해의 북디자인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이고요. 교보문과 열린 책들이 같이 만들어낸 디 에센셜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디 에센셜은 여기 뒤에 이렇게 쫙 작가별로 꽂혀져 있죠. 이건 미음사랑 교보문고랑 진행을 한 건데요. 디 에센셜 시리즈 그 작가의 한 작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큐레이팅하는 느낌으로 약간 에센셜을 뽑아냈다라는 느낌으로 시작된 이제 교보문고의 프로젝트인데요. 출판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음사는 저렇게 인물 시리즈, 문학동네는 한강 작가를 시작으로 인물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열린 책들에서는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장미의 이름과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의 그 해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장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잡히긴 좀 어려운데 반달색인들이 이렇게 쫙 옆에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 반달색인 장미의 이름과 그 장미의 이름 작가 노트가 같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읽을 사람에게 이 두 개를 함께 소개하는, 소장하고 싶은 책이어서 바로 가져온 것 같고요. 이 책은 특별히 제가 눈여겨보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들이 예쁘다 해서 확인해보면 함지은 디자이너께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도 함지은 디자이너님께서 작업을 해주셔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아주 만족하면서 조금 훑어본 책입니다. 장미의 이름 The Essential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올해의 포토 에세이, 사진집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책입니다. 사로잡는 얼굴들. 부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침내 나이들 자유를 얻은 생츄어리 동물들의 초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표지가 좀 강렬하죠. 돼지의 모습인데 하체를 못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체가 불편한 돼지입니다. 그리고 12살이 된 돼지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딱 전 보자마자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돼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이 든 모습이랄까? 우선 저희 주변에 돼지가 없을 뿐더러 2살 되기도 전에 도축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든 돼지의 모습, 그리고 소, 닭, 염소, 양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책은 구조돼서 센츄어리에 머물고 있는 동물들의 사진들과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6살 된 양의 모습도 이렇게 있고요. 34살의 말의 모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살의 칠면조의 모습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센츄어리가 어떤 곳인지, 동물을 왜 구조하는 작업들을 하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담기면서 각 동물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과 우선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은 정말 한 번 읽었는데 강렬했고요. 그리고 책이라우스에서도 한번 소개가 돼서 데려왔던 책입니다. 올해의 포토 에세이로 가져왔습니다. 사로잡는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작가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올해 만난 작가예요. 이미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지만 제가 올해 알아보고 빠지게 된 작가님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바로 아니 에르노입니다. 진정한 장소를 제가 예전에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런 작가, 이런 프랑스 작가가 있구나 했지만 다른 작품들은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제가 1984 북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 아니 에르노와 프랑스 작가들을 소개하고 싶은 진심이 느껴지는 1인 출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신유진 번역가 그리고 작가님이 또 같이 작업을 하고 계셔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이 노벨문학상 발표 며칠 전부터 자꾸 내 마음의 아니 에르노는 이미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하면서 홍보를 하시는데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자기 마음에 이미 아니 에르노가 상을 받은 거죠. 저렇게 진심으로 누군가가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 에르노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딱 진짜 노벨문학상을 딱 수상을 하시고 중세를 막 연달아 찍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정말 성공한 약간 덕업일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도 이 세월을 어렵게 구했죠. 정말 아니 에르노에 빠지게 된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조금씩 읽게 되면서 이분이 왜 상을 받았고 이분이 하려고 하는 자기 기억과 시간, 그리고 자기 인생, 여성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를 너무 잘 읽고 있어서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올해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작가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작가로는 아니 에르노를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아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책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2022년도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구독, 그리고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3년도 다양한 책 이야기로 찾아올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